네, 시장의 유망 기업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다녀오신 기업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기업을 위주로 다녀오고 계시죠? 네, 보통 시가총액 한 3천억, 5천억 원 이하긴 한데 요즘에는 좀 3천억 원 이하인 종목들 중에서 탐방을 받는 곳이면은 일단 섹터 구분 없이 다 탐방을 다니고 있고, 사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러면 기업에서 이제 결산을 해야 돼서 탐방을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탐방을 좀 더 다니면서 유망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에 발간을 했던 리포트 종목 중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 2주 동안은 이제 좀 보고서를 쉬다가 그러면 어떤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을 준비를 했는데요. 모멘텀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NFT가 제일 강하지만은 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이 회사가 하고 있고, 오늘 좀 테슬라가 전날 이제 미국 증시에서 좀 하락을 하면서 좀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보이지만 테슬라라던가 이런 쪽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은 국내 1위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올해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작 출시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회사의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언제부터 하락을 했냐면은 8월 17일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이게 사실 실적이 너무 좀 잘 나와도 문제인 게, 이제 피크아웃 우려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결국은 매번 분기마다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내지만 주가를 가지 못하는 게 항상 발목을 잡았던 이유가 피크아웃 우려였잖아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피크아웃 우려가 2분기, 3분기가 이제 정점이 달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시장에 돌면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애플과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올해 또 아이폰 13이 출시되면서 수혜를 항상 입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애플이 있고 삼성전자가 갤럭시가 있잖아요. 근데 네. 아이폰에만 수혜가 되는 회사가 있고 갤럭시에만 수혜가 되는, 이렇게 좀 이제 분산된 회사들도 있는데, 이 회사는 두 개 다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 회사가 LG 이노텍 같은 이제 업체들을 필두로 지금 장비를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사실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그리고 갤럭시 폰이 신작이 출시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기존에 LG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그 고객들을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수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아이폰 예상 출하량이 한 2.3억 대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한 13% 증가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좀 더 보게 되면은 영상 평가 장치가 한 59%, 그리고 뭐 CCM 자동화 검사 장비가 30%, 3D 프린터가 한 10%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일단 매출은 영상 평가 장치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도 한번 보면은 CCM 검사 장비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내에서 MS를 30%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70%는 삼성전기가 하고 있고 나머지를 동사가 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2019년도까지는 삼성전자가 베트남 법인에서 직접 검사를 했었는데, 이 회사 같은 이제 그때 이후로 지침이 변경이 돼서 MC넥스라던가 나무가, 캠시스 같은 회사가 이 회사의 장비를 이제 가져다가 검사를 해야 되는, 좀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더 수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장비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액티브 얼라인 장비 수요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수혜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에 대한 뭐 컨센이나 실적 추정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요즘 가장 핫한 이 메타버스와의 관계성도 궁금하거든요. 그럼 뭐 스마트 기기 상용화랑 접목을 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메타버스를 뭐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카메라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달에 메타버스 코리아를
자회사를 직접 다녀왔었는데 네. 결국은 다 이렇게 카메라를 끼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수혜가 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을 좀 연결 지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는 10년 안에 이 시장 규모가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1,700조 원까지 증가할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이 보고서를 7월 달에 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심지어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상호 변경을 하고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 거의 42%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TOF 카메라 모듈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LG 이노텍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그거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R, AR 기기라던가 스마트폰으로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하려면은 검사가 필요하겠죠. 모듈 검사가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의 수혜로 갈 수밖에 좀 없는 그런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게 시장에서는 사실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특히 뭐 말씀드리는 이런 사이에서도 증시가 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가고 네. 가는 이제 그 외의 종목은 가지 않는 이런 굉장히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3분기 실적을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한 이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각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코스닥은 1.67%까지 빠지면서 99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가 좀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이 3D 프린팅 업체인 이 큐비콘의 성장 모멘텀도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볼까요? 사실 3D 프린팅이라는 모멘텀으로는 지금 이 회사가 주가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자회사 내에서 고성장이 지속되는 거는 있다라는 게 사실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으니까. 이게 시장 규모도 한번 같이 보면은 중소기업 벤처부하고 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 자료에 따르면은 전 세계 3D 프린팅 시장 규모는 2017년도 한 78억 달러에서 이제 내년도 263억 달러까지 연평균 27%의 굉장한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이 회사가 큐비콘이라는 자회사의 지분을 지금 58.8%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큐비콘이 설립 3년 돼서 이제 첫 흑자로 영업이익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코스닥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으로 좀 길게 보면서 이런 회사도 있구나 이 회사를 연구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퓨런티어가 내년 상반기에 상장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코리아랑 반도체 대전 세덱스를 같이 갔다 왔었는데 네. 둘 다 코엑스에서 열렸으니까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퓨런티어가 부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부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듣고 왔는데 동사가 58.3% 정도의 지분을 지금 퓨런티어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만 하더라도 연내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로 조금 미뤄졌다라는 부분 좀 미리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술성 특례 상장을 통해서 이런 등급을 매길 때 지금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최고 등급 A등급을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자율주행 핵심 센서인 센싱 카메라 모듈과 검사 장비 기업으로 국내 완성차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글로벌 업체들을 지금 또 같이 고객사로 갖고 있는데 뭐 해외 고객사로는 뭐 테슬라가 있겠고 국내 완성차 기업으로는 뭐 현대차, 기아 등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 회사의 이런 센싱 카메라가 기술력이 얼마나 좋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에이다스 기능을 위해서 100m 거리에서 계측하고 이런 거리를 잴 때 오차 수준이 1%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업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퓨런티어의 기술력이 이제 그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바로 테슬라로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를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기의 고객사 또한 하이비전 이 퓨런티어의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이제 배터리 데이를 열었었죠. 그때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 이런 부분들을 자율주행 보급형 자동차를 3년 뒤에
이제 시작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만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뭐 세로뉴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대감에 올라와서 뉴스가 나왔을 때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뭐 이 회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퓨런티어의 가치를 좀 더 이렇게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퓨런티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과 삼성전자, 테슬라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목표 주가 짧게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목표 주가는 27,900원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만 봐도 60% 이상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올해 이 회사의 실적 추정을 매출액 한 2,420억 원에 이제 영업이익 OP를 260억을 잡았는데 증권가에서는 매출을 2,600억을 잡았는데 영업이익을 500억을 잡았거든요. 저는 거의 그거의 절반 수준으로 영업이익을 잡았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액이 1,140억 원, 영업이익이 200억 원을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이제 실적 추정을 좀 예상을 해보면은 컨센서스를 보면은 매출액이 93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19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컨센보다는 매출액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애플이라던가 이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와 관련된 자율주행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래리서치 밸류파이터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